좀 눌렸을 때 들어갈 만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뭐 이런 말씀하신 종목 말고도 또 있나요? 아, 지금 네. 생각나는 게 별로, 아니 생각나는 게 아니라 지금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이 완전히 눌리거나 눌려서 재미없거나 아니면 계속 신고가에서 매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지금은 사실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면서도 저도 네. 오면서도 저도 이렇게 사실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저도 줄줄줄 나와요, 종목이.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머뭇머뭇하다는 건 살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살 게 근데 없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지 않나요? 네, 많이 오른 거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극단이잖아요. 예. 안 오른 애들은 정말 재미없고 오른 애들은 너무 올라서 못 사겠고 하는 종목인데 그나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송원산업인 거죠. 송원산업은 또 그냥 말씀 나온 게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 송원산업하고 LG이노텍 정도로 보여요. 근데 보시면 12월 달에 얘네들 이제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고 장치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쉽게 다른 경쟁자가 올 수 없는 산업 이제 회사고. 중요하네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1위가 이제 바스프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화학회사인데 바스프보다 먼저 성원산업에서 가격 인상을 먼저 했고요. 그 반영되는 부분들이 올해 내내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 상가 인상이.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경쟁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장문을 닫고 이제 못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가가 2월 달에 대량 거래 이후에 주가가 지금 한 반년 정도를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사는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다. 근데 주가는 그대로다.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주식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에도 관성이 작용한다고 봐요. 그래서 주식은 사는 사람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주식이 떨어지진 않고 있죠. 예. 그 말은 반대로 야금야금 누가 밑에서 계속 사고 있다라는 저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서 작년 12월이랑 올해 2월 달에 크게 누가 물량을 확 사놓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선택을 받을 때 과연 이 주식을 올려줄 만한 트리거가 뭘까? 그러니까 KNG가 시장을 미인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미인대란 말. 그러니까 시장의 심사위원이 작년에는 2차 전지 대형주가 좋다고 미인이라고 봤던 거고 올해 2분기 때는 경기 민감주가 봤던 거고 지금은 중소형주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과연 앞으로의 시장이라는 심사위원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긍정적으로 또는 미인으로 볼 거냐, 시장 주도주로 만들어줄 거냐인데 성원산업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8월 달 되면 나올 건데 예상대로라고 하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성원산업이 추가적으로 그냥 기존의 화학산업이라면 그냥 기존에 그냥 한 시가총액 4천억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이제 스페셜티 제품이라고 해서 자동차 경량화된 제품, 자동차 경량화와 관련된 예. 플라스틱 소재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전기차 섹터가 되겠죠. 그러네요. 미래차.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아연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화학 섹터가 전기차 2차 전지 소재로 되는 거고 실제로 작년에 400억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2019년도에 180억 정도가 매출이 나왔고 작년에 400억, 올해 좀 더 나오겠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꼭 봐야 하는 실적 플러스 성장성까지 그렇죠. 갖고 같이 있는 있는 종목 거죠. 되는 그래서 거예요? 고려아연도 괜찮을 거 보는 거고 송원산업도 이제 고려아연이 먼저 시고가를 먼저 갔잖아요. 송원산업도 전고점이 24,000원인데 여기도 갈 거라고 보고 접근하는 거죠. 네.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하고 가는 건데 만약에 예상과 틀려지게 다른 거래량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대응크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충분히 눌렸잖아요. 석 달을 눌렸어요. 예. 네, 눌렸고 이제 이평선은 정배열로 만들려고 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이제 종목을 찾아가는 거죠. 롯데정밀화학도 마찬가지. 물어보시네요. 롯데정밀화학도 같은 편이죠. 제가 항상 주식이라는 게 자기랑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네, 저도. 그죠. 예. 저는 하이닉스로 수익을 전혀 못 내봤어요. 하이닉스요? 개인적으로. 네. 희한하게 하이닉스 사면 다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 추천하면 사지 마세요. 네. 저는 하이닉스로는 수익을 못 내봤고요. 네. 롯데정밀화학이랑 송원산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미시는 거군요. 아니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랑 제가 보는 매매 타점이랑 잘 맞는 거죠. 예. 포인트가. 네, 근데 롯데정밀화학도 기존의 화학산업에서 지금 대체육으로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계속 뭐 기상이유 이런 것들, 기상이변들 때문에 뭐 비료 주식들도 뭐 가끔 튀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체육 테마는
뭐 작년에 이제 그 비욘드 미트 상장하면서 좀 곽을 받았는데 예. 롯데정밀화학도 원천 기술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한번 신고가 냈다가 눌러줬죠. 네. 이런 게 한번 해볼 만해요. 네, 고려아연이 이런 거 나오면 해볼 만한 거죠. 고려아연이. 한 번 더 눌릴 때. 네, 눌리면. 그래서 이런 종목 이제 롯데정밀화학은 신고가 다 눌렸는데 거래량 없이 눌렸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없이 눌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기존에 쭉 살 때는 왕창 샀다가 팔 때는 거래량 없다는 거는 안 판다, 누군가 안 팔고 그냥 흘려보내. 그냥 흘려 줄줄줄 그냥.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줄줄 흘러내린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누가 조금만 사주면 또 팡 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그거를 예상하고 사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다시 살 거다라고 예상하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 사주지 않을까라고 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맞아요. 공부를 해야 테마나 돼요. 스토리나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뭐가 될까? 근데 롯데정밀화학은 기존의 화학 플러스 대체육이 붙어 있는 거고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상승 더하기 2차전지 소재가 붙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송원산업은 화학에다가 2차전지 소재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백광산업도 그렇고 태경케미칼도 그렇고 카프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가 작년이랑 다르게 다 올라갔던 이유는 특히 이 효성 시리즈들이 다 달라진 이유는 예. 효성하면 우리가 중공업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요즘 효성 첨단 소재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효성이라고 하면 효성 중공업부터 효성 그렇죠. 화학 예. 같은 전통 산업들 예. 막 무겁고 막 엄청 장치 사업 같은데 최근에 하는 효성이 하는 일들을 보면 수소차, 그다음 첨단 소재, 수소 뭐 그쵸. 이런 관련 효성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보면 다 뭔가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효성뿐만 아니라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삼성도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아예 밸류에이션 유동성을 타고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기존 사업에서 차세대 사업으로 또는 이제 기존의 오너들에서 오너 2세, 3세가 물려받으면서 새로운 산업을 가져다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이제 아예 한 단계 점프업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레벨업이 되는 거군요. 그 중에서 대형주는. 초기에 있는 게 고려아연이나 뭐 송원산업이나 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 그렇게 네, 보는 백광산업, 뭐 네, 롯데정밀화학 그렇죠. 이렇게 네. 보고 네, 계신다는 그렇죠. 네, 말씀이시군요. 건설주 쪽은 어때요? 건설은 결국 내년 대선 테마까지도 연결되다고 봅니다. 대선 건설 오늘도 보면 건설 상당히 셌고 지금 보면 일성건설이나 몇 가지 토건 회사라든가 몇 가지 작은 중소형 예. 건설사들은 이미 시세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GS건설, DL, ENC, 뭐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은 시장만 조금 안정된다라고 하면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GS건설도 오늘 오전까지는 흐름이 좋았는데 윗골이 달긴 했지만 이제 이평선을 장악하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GS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 건설 섹터들은 조금 긍정을 받을 것 같아요.